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8번 문제부터 단원 마무리 풀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미처 시간이 없어서 풀어주지 못한 문제가 있을 텐데 요 풀이를 보시고 시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면 얘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예요. 그래서 요 곡선 위의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은 접점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요 문제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해서 대입하는 거니까 일단 F'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미분해 놓고 기울기는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그대로 1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기울기도 알고 접점도 알아서 얘를 가지고 방정식 만들면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기울기에다가 1,1을 지난다 라고 식 만들어주고 정리하시면 정답이 나오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원점을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원점이 접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접점이 뭔가 필요할 것 같고 얘는 바깥에서 점 끄었을 때, 접사를 끄었을 때이니까 세 번째 유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접점을 먼저 설정할 건데 x1, y1으로 수업 시간에 풀었죠. 이번 시간에는 t로 한번 해보자. 접점을 t, 라고 설정하면 y 값은 얘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고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3t 제곱이 돼요.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야. 그죠? y는 기울기에 t, y 값을 지난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가 뭐고만 며칠 지난다고 했지? 이제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x, y에다가 0,0을 대입해. 그러면 0은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방정식이 쭉 나오게 될 거고 이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2t 세제곱 더하기 2는 0이 되면서 t 값이 나와. t 값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러면 접점과 기울기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야. 저는 생략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푸세요.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x가 되더라 라는 거야. 원점 지나니까 당연히 뒤에 아무것도 안 붙겠죠.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접선의 방정식 문제죠. 마찬가지로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고 있으니까 아마 1번 유형인 것 같고 그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울기는 미분해서 3 대입한 값이죠. 근데 이거 미분할 때 fx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fx라고 두고 우리가 f'을 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아마 6 플러스 a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과 같다고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값이 금방 나와요. a는 5가 되겠고 요 5를 가지고 나서 두 번째 단서는 3,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3,5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원래 식에다가. 그러면 5는 3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b 값을 알아요. a 값을 아니까 15가 되어서 이 값을 구해주시면 5는 6 플러스 b가 되어서 b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a, b를 모두 구했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a-b니까 정답은 빼면 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10번 문제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 문제이고 여러분 얘들 둘이가 동시에 1, 마이너스 2에서 접한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둘 다 얘를 지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미분한 값이 둘 다 같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둘 다 지금 y니까 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f, 얘를 g라고 좀 둘게요. 그럼 여러분 일단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1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아마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식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도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미분한 값끼리 서로 같죠.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값끼리 서로 같다는 거야. 그죠? 접선의 기울기 같으니까. 그럼 각자 미분을 해. F'은 2x 플러스 a고 G'은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실제로 1을 대입해주면 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 값도 예쁘게 나오게 돼. 그럼 a 값을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서 b 값 구하면 되죠. b 값은 2가 되니까 a, b,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예요. 11번은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따라서 유형 3번이겠고 왠지 그 접점이 안 나와 있으니까 t, 어쩌고를 설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접점 설정하는 거야. 접점을 우린 t로 한번 더 보자. t, y 값이니까 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기울기죠. 미분에서 t 대입한 값이니까 2t 플러스 1이 기울기가 될 거고 얘를 가지고 바로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는 얘고 t, 저 y 값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뭘 지나냐면 마이너스 2, 1을 지나죠. 마이너스 2, 1을 지나니까 적당히 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야. 이 과정을 살짝 생략할게요. 생략해서 정리를 하면 아마 이렇게 된 식이 나올 거고 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보면 두 접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접점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의 접선과 또 하나의 접선이 또 나오는데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이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일 때 접선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몇 콤마 몇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접점은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6이 된대. 그러면 문제에 있는 것처럼 얘랑 원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6인 점 하나, 마이너스 1,0인 점 하나, 0,0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달래.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곱하고 2분의 1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가로는 지금 한 칸이니까 1이죠. 세로는 요만큼이니까 6, 2분의 1 하면 정답은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갈게요. 얘는 그냥 봐도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 어렵진 않은데 좀 번거로워요. 자, 곡선 얘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미 주어진 상황이고 그 위에 점도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얘를 가지고 일단 냅다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일단 2,6을 지나죠. 2,6을 지나니까 얘를 가지고 식을 넣어보는 거야. 2를 집어넣어주면 2-a, 2-b, 2-c가 6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왠지 미분에서 2 대입하면 3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럼 일단 미분을 해보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두자. 그래야 우리가 f'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fx에다가 미분을 하면 이거 3개니까 미분 그대로 뭐 그대로 미분 그대로 요거 곱의 미분 방정식 기억나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두 번째랑 세 번째만 남아. 그 다음은 첫 번째 거 살아남고 두 번째 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미분하면 사라지면서 첫 번째랑 두 번째만 남아요.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2를 대입해 주는 거야. 2를 대입해 주면 또다시 긴 식이 시작되죠. 2-a, 2-c, 2-a, 2-b 이런 식이 완성이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봐. 구하는 것, 구라고 적을게. 구하는 애들을 잘 보면 분모가 다 달라. 되게 통분하고 싶게 생겼어.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주면 그 거대한 애들로 묶여 이렇게. 세 가지 인수로 묶이죠. 그러면서 요 1은 양변에 이거 두 개를 곱해줄 거니까 2-b, 2-c가 살아남겠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통분을 하게 되면 얘들 둘이 위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2-a, 2-c 같은 방법으로 2-a, 2-b만 살아남아. 근데 얘들아 잘 보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에서 이거 구했지 얼마? 6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유심히 잘 봐. 이거 왠지 분자랑 똑같지? 근데 미분했을 때 값이 얼마였는데? 3이었죠. 따라서 이만큼 덩어리가 3이라는 거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6분의 3이야. 크게 어렵진 않은데 좀 지저분해서 많이 포기했을 것 같아.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이야기했을 때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는 대부분 대놓고 알려준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세요? 평균값 정리라 함은 결국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때 C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고 중요한 건 다 구하고 나서
요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은 요 두 값이니까 마이너스 3과 2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F2랑 F-3을 빼는 요 식이었어. 평균 변화율. 그 다음 순간 변화율은 F'C였죠. 요를 만족하는 C 값을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얘를 구해줍시다. 그러면 지금 얘는 구해주면 20이 나오고 F2는 계산하면 0이 나오네. 그럼 얘는 5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올 거야.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미분에서 C 대입하면 얘는 미분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C를 대입하면 2C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얘를 C값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범위 안에 있는지죠. 범위 안에 있죠. 따라서 C값은 얘다라고 답을 내주면 돼.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공부를 안 하면 너무 아까운 단원이니까 꼭 좀 챙겨 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3차 함수가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한대. 얘들아, 증가한다면 3차 함수가 쭉 증가하려면 2번 그래프나 3번 그래프 정도가 돼야겠지. 이때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하나거나 아예 없거나였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학습지 2-8번 참고하시면 돼요. 쭉 증가하려면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몇 개여야 돼? 0개거나 하나여야 되죠.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답이 하나도 없거나 하나밖에 없으려면 판별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어. 기억나시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첫 번째 미분을 해야 돼. 미분하면 이렇게 생겼고 2ax 플러스 3이고 얘의 판별식이니까 다시 판별식을 구해요. 뭐 4분의 d죠. 마이너스 그 절반의 제곱 빼기 이거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풀어주시면 끝이다 라는 거야. 이렇게 감소한다, 증가한다의 범위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훈련 되게 많이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차 함수가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진데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마침 미지수도 두 개야.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1,5를 지날 거고 두 번째는 미분에서 1 대입하면 0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힌트가 있죠. 그래서 1,5를 대입합니다. 대입을 하시면 얘는 이것이 5니까 a 플러스 b가 10이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미분에서 1 대입하면 0이라며 미분을 하세요. 3x 제곱 12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9 플러스 a 나오네. 0이니까 a 값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a 값은 9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더해서 10이라고 있으니까 b 값도 나오게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극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극소값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셔야겠죠. 다시 fx로 돌아가서 fx 값은 9x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얘의 극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죠.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해보면 인수분해했을 때 1과 혹은 3이 나와요. 근데 지금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극소값은 왠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소값은 F3을 집어넣은 값이죠. 따라서 3을 집어넣게 되면 정답은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27 플러스 1이니까 정답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문제예요. 요거 그래프 2-8번 학습지 하면서 여러분한테 숙제로 냈던 문제들 중에 하나의 유형인 것 같아.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인데 3차 함수야. 3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가지려면 그래프 유형 어때야 되지? 그래서 2번, 3번처럼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이 식의 판별식이 어때야 돼?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하죠. 요거를 묻는 문제라서 아까 풀었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해. 자, 그러면 요거를 알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해. 냅다 미분하면 2kx 마이너스 2k가 되죠. 그럼 이 값이 있고 얘의 판별식을 구해주죠. 판별식은 방근의 공식을 쓰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6k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이거 4분의 d여도 상관없죠? 자, 요거 문제 풀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6부터 0까지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정수 k의 개수를 묻고 있어. 따라서 마이너스 6부터 쭉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거 사실 여기에서 이거 빼서 1 더하면 되죠.
7개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천천히 다 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총 7개 나오시면 돼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전혀 겁먹을 거 없고 일단 얘가 4차 함수고 미분했을 때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 미분하면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죠. 얘들아, 감소 증가라면 4차 함수의 몇 번째 그래프가 돼? 첫 번째 그래프인 W자 그래프가 되는 거야. 요렇게 안 상태에서 지금 힌트를 줬어, 얘들아. 얘를 가지고 적당히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놓고 시작하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점을 잘 알아야 될 게 순서대로 마이너스 1, 여기는 2, 여기는 4가 되죠? 몇 코마 몇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부호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침 여러분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죠? 얘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리고 F4 값이 0보다 크니까 플러스고 F2는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얘들아,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리면 얘가 조금 더 밑으로 꺼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꺼지면 좋겠지. 마이너스 1, 음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면 X축은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란 상상이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첫 번째 F3은 0보다 크대. 맞아? F3은 이쯤 있을 거니까 맞죠? 0보다 크죠? 여기 X축이니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다. 그래프 보니까 보이지? 얘가 극소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극소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 그래프를 fx 보니까 그렇지. 2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얘를 둘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죠. 자, 18번 문제는 여러분 겪어본 적 없는 문제라 조금 어려웠죠. 저희가 중단원 마무리 연습할 때는 없었던 유형이라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일단 함수가 3차 함수고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위치죠. 뭔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것 같은데 음수니까 최고차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이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1보다 큰 극대값을 가지도록 A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예요. 얘들아, 일단 극대 극소가 나오는 값을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미분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미분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문제를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잘 보니까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뭔가 극대 극소가 바뀌잖아.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 값이 대충 어디여야 되는지를 잘 보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극소값까지인데 극소라는 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 지점이죠. 이게 극소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대. 1 사이에. 이렇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극소를 가져야 되고 극대값은 1보다 커야 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F'의 그래프니까 얘를 잘 보고 나서 그 그래프를 한번 판단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치, 음수여야 하지. 얘는 음수여야 돼. 동시에 1을 대입했을 땐 어때야 돼? 양수가 되어야만 우리가 만족한 그 조건을 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정해주면 그게 바로 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이거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을 거야, 여러분. 천천히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6, 2a 플러스 4a 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하고 동시에 1을 대입한 값인 마이너스 6, 아이고, 부호 잘못됐다, 그죠? 마이너스 2a, 얘는 플러스 2a 플러스 4a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범위를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 얘는 조금 생각할게요.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a-1에 2a 플러스 3이 되고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범위를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3이 되고요. 얘는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 값을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수직선 그려줘야 되죠. 등장하는 값들을 전부 다 적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1, 2분의 4 적은 다음에 같은 건 같은 칸에서 적어야 되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3까지 하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니까. 그래서 같은 조건을 가진 애들끼리는 같은 칸에다 위치할 수 있도록 수직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얘니까 정답은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 문제 어려웠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여러분 이 문제 자체가 활용 문제인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은 우리가 보통 R로 많이 두죠. 반지름과 높이 합이 60인데 미지수를 조금 줄여보자고. 이게 두 개가 더해서 60이니까 높이 자체를 이렇게 둘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원기둥을 대충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대충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 아니죠. 우리 미지수를 줄이기로 했으니까 60-R이 돼. 이렇게 되는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부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 밑넓이는 원이죠. 원. 그래서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인 60-r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얘를 좀 풀어주시면 풀기가 쉽죠. 마이너스 파이 r 세제곱에 60 파이 r 제곱이고 여러분 제가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항상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범위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 반지름이 얼마를 초과하면 망해요, 얘들아.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려면 R이 60보다는 작으면 안 되죠. 크면 안 되죠. 그래서 R은 6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서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냅다 뭐 해야 돼? 그치, 우리는 미분을 시작해야 돼. 미분을 하면 3파이r 제곱에 120파이r이니까 얘를 적당히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0 되는 값이 결국은 0과 40이 되는데 반지름이 0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40 뭔가 40에서 좀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증간표를 그리던지 그래프를 그리던지 하죠. 이 부피에 대한 식은 0부터 60까지 그릴 건데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두 개니까 왠지 그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띠겠다, 그죠?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0인 그래프죠. 여기서 범위를 좀 잘 제한해서 0부터 60까지만 그려준대.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부피가 최대가 돼야 될 때니까 당연히 R이 얼마일 때야? 여기죠, 여기. R이 40일 때죠. 그래서 R이 40일 때 부피가 최대일 거니까 그때 문제를 다시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였죠. 부피를 만약에 구한다면 40을 넣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반지름의 길이만 물었으니까 40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20번 문제입니다. 얘도 본 적 없는 유형이니까 잘 챙겨놔야겠죠. 3차 함수가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얘가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인 음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뭔가 총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3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사실을 좀 눈치를 채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2개가 되도록 그려주면 되겠군 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얘들아 일단 이 미지수를 뒤로 보내는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일단 fx를 이 2개만 가지고 식을 세울 거야.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를 둔 다음에 얘랑 이 식이랑 마이너스 ky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접근해 봅시다.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죠. 12x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왠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그래프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1,8을 지나고 얘는 1, 마이너스 8을 지나죠. 자, 그러면 이때
0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 y축이 여기 있거든. y축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x축만 잘 꽂으면 돼. x축만 잘 꽂아서 양수인근과 음수인근을 판단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fx가 0,0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k인 이 선을 딱 꽂아가지고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를 잡아줄 거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봐봐. 마이너스 k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 양수인 거 두 개가 나오지. 그리고 음수인 거 하나 나오죠. 문제에서는 양수인 건 하나만 구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k는 여기 있으면 되죠.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두 개 나오도록. 따라서 마이너스 k라는 친구는 결국은 뭐보다는 커야 돼. 그치? 이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요 선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 안에 들어오면 되겠지. 8보다는 작아야 해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k 0보다 작은 요 범위를 갖게 되겠지.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얘들아 현명하게 구하자. 둘 다 0이 아니니까 0에서 마이너스 8 빼서 1 빼면 되죠. 안 되면 직접 구하세요. 마이너스 7, 6, 5, 4, 3, 1 이렇게 해서 총 7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그 문제를 다 풀었어요. 1번 학습지, 첫 번째 학습지 다 풀었고 다음 학습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